최근 들어 이공계 선호 현상으로 인해 문과생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문계 학생이 이공계 학문을 복수 전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한 대학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을 위한 공학 배우기 열풍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과생들의 90%가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인구론이란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네네. 인문계열 학생들의 취업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제 국민대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 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컴퓨터 부분을 강조를 한다든지 예. 또 인문사회 학생들이 경제나 경영 또는 통계 관련돼 있는 학문이나 그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해서 오히려 사회에 나가거나 취업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갖도록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도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나 통계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또 국내 한 대학에서는 올해 신입생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목인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오히려 예. 공대 출신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문사회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온라인이나 사이버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민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기초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한번 실제로 짜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행도 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씩 신선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아이들에게 영어보다 더 필요한 교육으로 코딩 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과보다 이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과형 인재로 키우려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심지어는 초등학생인 자녀한테 코딩 과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기초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컴퓨터 관련돼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든지 주어진 주제로 짜본다든지 그런 거는 이미 교육과정 안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초등학생을 위한 그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학생들이 아직 이제 자신의 미래나 관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미리 뭔가에 대한 걸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습득한 이 공학 지식이 전공자에 비해 깊이가 너무 떨어져서 실무에 사용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몇몇 대학에서 추진을 하는 것처럼 이공계 관련돼 있는 과목을 연다든지 또 인문계 학생들을 그걸 듣게 하는 거 가지고는 취업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적 관련돼 있는 소양이나 이런 걸 갖춘 학생들이 나중에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도 본인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져야지만 기업체에서도 인문사회 쪽에 있는 학생을 많이 뽑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한두 과목, 그게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공학 관련된 또는 과학 관련된 교양 과목을 배운다라고 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학부 관련돼 있는 과목들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인문사회에 대한 교양도 필요하고 또 이공계 관련돼 있는 교양도 필요한 좀 융합적인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문사회 또는 이공계에 굳이 구분 없이 학생들한테 골고루 미래 또는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의미에서 대학의 교육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인문계 학생들은 시 한 권 들고 또 소설책 한 권 들어서 창의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매력이었는데 말씀처럼 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을 꿈꾸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공계 교육 열풍이 모쪼록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코딩이 또 저는 대학 입시를 위한 점수용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초기 목적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이었던 만큼 성공적인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